주식민원 처리반 3부 이어갑니다.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벌써 또 이렇게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이 찾아왔네요. 이란과 미국의 대면 협정 D-1 오늘 우리 시장은 붉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3월 CPI가 방금 전에 나왔어요. 연 3.3%, 4년 만에 최대폭 물가 상승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상치 대비해서는 부합하거나 소폭 둔화된 흐름으로 확인됐습니다. 물가는 아직 잡히고 있다라는 건 확인됐는데 금리 인하에 뭔가 파격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시장이 해석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미비하다라는 분석 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물가 상승 요인에는 휘발유 가격 상승이 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내일 저희는 종전이라는 키워드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희 항상 월요일은 주말 지나서 시장이 어려웠는데 다음 주 월요일은 조금 다르게 시작하지 않을까? 일단 오늘장의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붉게 물든 양시장 오늘 코스피는 1.4% 상승, 코스닥 1.6% 뛰어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오늘 반도체 있었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력 쪽, 반도체 소보장, 광통신도 봐야 한다. 전력기기의 흐름도 오늘 짱짱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TSMC의 1분기 매출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35% 상승했다라고 하죠. 반도체 아직 피크 아니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좀 덜어냈고요. 확실히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두고 목표가 인플레이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40만 전자 갈 수 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200만 닉스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 에이직 반도체에 대한 수혜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반도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참 3월 들어서 정말 힘들었었던 나날들을 보냈었는데 특히 삼천당제약의 급락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이 코엑트와 타임의 이 코스닥 액티브 ETF 상장한 지 한 달 만에 좀 대대적인 재편을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삼천당제약의 비중이 좀 높았던 타임 액티브 ETF 같은 경우는 이 삼천당제약의 비중 전체적으로 바이오주 섹터를 줄여내고 거기에 수출주 위주로 K뷰티나 광tun신 쪽을 좀 담았다라는 이야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수급 상황도 지켜봐야 할 게 4월 들어서는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조금은 더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죠. 4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 시장 담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이 우리 시장 얼만큼 담았나 누적 합산해보니까 5조 원대 규모가 훌쩍 뛰어넘고 있는 모습도 같이 눈여겨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오늘은 양매도가 포착됐던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코스닥도 함께 만나보시죠. 코스닥에서는 기관 홀로 순매수가 포착됐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대면 협정 하루 앞두고 오늘 외국인과 개인은 팔자세를 보여줬는데요. 외국인의 매도 규모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개인도 사실 1,000억 원 이상으로 판 채 시장 마감했었는데 애프터장에서는 조금 그 매도세가 줄어드는 모습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저희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전력 쪽 함께 봐야 한다라는 소식들 나오고 있죠. 특히 국내 상장된 주식 중에 가장 비싼 종목, 효성중공업 오늘 장중에 300만 원 넘게 뛰어오르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는데요. LS증권에서는 41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수출주라는 측면에서 일단 환율에 대한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이 중동 재건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미국 쪽에서의 계속해서 이어질 수주 모멘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LS 일렉트릭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과 함께 나란히 올라가고 있는 상승세 그려주고 있습니다. 4월은 조금 더 전력기기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삼성 전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삼성하면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전기를 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을 만큼 최근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3개월 동안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102%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기인데요. 목표가 일단 신한투자증권과 메리츠에서는 70만 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의 공급망 수혜 그리고 기판 경쟁력 측면에서 삼성전기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장 준비 함께 해보시죠. 오인의 시초가 공략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아모센스 이제 권혜영 위원으로부터 함께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연료 전지 기판 관련해서 한번 월요일장의 흐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현금 결제 서비스에 있어서 강한 헥토 파이낸셜 김동우 의원으로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도 계속 봐야겠죠. 특히 그 안에서도 대장주로 계속 역할했었던 LIG 넥스원 이재석 의원으로부터 만나보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코스피의 대장주 과연 40만 전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최명장 의원으로부터 월요일 시초가 공략주로 받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반도체 하면 또 중요한 게 이제 수율 아니겠습니까? 테스트 장비 쪽 다원 넥스뷰 한결선 의원으로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인 만큼 목요일날 받았었던 오늘장의 일일 수익률 리뷰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의 이제 공략주 상승률 순인데요. 바로 챔피언 한번 만나보시죠. 오늘 기판 좀 강했죠. 오늘의 챔피언 만나봅니다. 김동우 의원입니다. 필옵틱스에 대한 이야기들 좀 이어가 보고요. 그리고 월요일장 함께 받았던 시초가 공략주 소식까지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필옵틱스 정말 강한 흐름 보여주더라고요. 장중 5%까지도 확 뛰어 올랐었던 모습들이 확인됐었는데 이 필옵틱스 반도체 쪽에 대한 수혜 계속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필옵틱스가 항상 이제 유리기판으로 해서 항상 테마를 이뤄두고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아줬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란 전쟁 때문에 많은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 이 35,000원대 이상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픽을 했는데 오늘 뭐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 또 미국과 이란의 협상 여부에 따라서 또 움직임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필옵틱스는 또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충분히 둘 수 있다. 해서 최근에 이제 고점 자체가 6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3만 6천 원대까지 빠진 모습이지만 필옵틱스의 항상 이 저력이 이럴 때 보여주는 유리기판의 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 부분에서는 필수적인 유리기판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목표가 48,000원으로 설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48,000이지만 전고인 6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가기를 기대해보면서 저희는 필옵틱스 관심주로 담아가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장 좀 눈여겨보면 좋겠다 하는 종목으로 헥토 파이낸셜 가져와 주셨어요. 이 종목은 어떤 흐름 기대하십니까? 네,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STO 관련주로 이제 엮여가지고 굉장히 큰 상승세를 18,000원대부터 쭉 올라와 줬죠. 그래서 가상 계좌를 기반으로 한 전자금융 서비스에서 시작해서 간편 현금 결제 그리고 TG 결제 그다음에 펀뱅킹 그리고 휴대폰 결제까지 주요 이제 금융기관들과 기업 고객이 많기 때문에 결코 이런 실적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기업 고객들에게 결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지금 실적 대비해서는 지금 최근에 이 낙폭이 너무 컸어요. 이제 물론 전쟁 여파로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면 지금 STO 관련주로도 같이 묶여 있긴 하지만 이 반등 가능성에 무게를 둬서 항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저는 항상 이 저가 부분을 노려라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 또한 헥토 파이낸셜도 기존에 이 아랫단에서 잡아서 이제 큰 수익을 냈던 종목이니만큼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자신감이 또 넘쳐요. 그래서 헥토 파이낸셜을 추천을 드리게 됐고 첫째 목표가는 우선 38,0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는 17,000원 정도 좀 넉넉하게 잡아서 이렇게 두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 구간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8,000원 목표가로 받아봤습니다. 저가 매수에 따른 저희는 가간 상승 한번 눈여겨보면서 월요일에 조금 더 예의주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우 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3월에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비중이 48%대를 보여줄 정도로 계속해서 순매도가 나왔다면 4월은 조금은 수급에 있어서 개선된 흐름을 보여주는 우리 증시입니다. 금요일 맞이해서 또 다양한 종목 고민 함께 나눠보시죠. 전화 연결 그리고 문자 상담도 함께 가능합니다. 또 유튜브 실시간 채팅으로도 다양한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저희 본격적으로 주식민원 처리반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하시죠. 네, 주식민원 처리반 본격적인 출발해 볼 텐데 다음 주에 시장 예보부터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위원 만나봅니다. 명성욱 위원과 김충성 위원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한 주 그래도 일단 내일 있을 미국과 이란에서의 이야기가 또 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가운데서도 저희는 다음 주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성욱 위원님, 예. 다음 주에 시장 예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시장의 예보, 미국의 출구 전략이다. 다음 주에 미국의 출구 전략을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예상하기가 좀 힘들죠. 예상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일단 뭐 전쟁은 지금 이란에 대한 이런 대규모 공습. 근데 사실은 이제 명분이 좀 뭐랄까 많이 좀 약한 이런 모습이고 또 이런 공습으로 인한 이제 호르무즈 해역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글로벌 시장 전반이 에너지 파동 이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시점이죠. 미국의 이제 출구 전략 상당히 좀 난해한 사안이죠. 미국 내 이제 트럼프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안 좋고 또 마가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공화당 내에서도 역시 이제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으나 또 반스 부통령이 이번에 회담에 가는데 지금 반스 부통령도 굉장히 좀 공격적인 성향이죠. 그래서 아무튼 출구 전략이 매끄럽게 전개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게 이제 증시 전반에 이제 긍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3월에 중동 관련 지정학 리스크가 피크를 치고 이제 4월 접어들면서 뭐 종전 그리고 이제 급기야는 이제 회담까지 전개되는 모습이어서 지정학 리스크로 인한 부분은 굉장히 안정이 됐고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까? 또 이제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의 또 회담이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건 약간 좀 복잡하죠. 레바논 정규군보다는 레바논에 기반을 둔 헤즈볼라 이게 사실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쪽이죠. 이제 그래서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이런 회담은 또 약간 복선이 있다. 그래서 헤즈볼라에 대한 이런 부분에 파열음이 좀 일어날 것이어서 앞으로 이제 미국의 출구 전략과 관련 중동의 이런 모습은 그냥 큰 시각에서 좀 완화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증시에는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이 전개되지 않겠나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증시 긍정적으로 웃는 장일 것 같다라고 좀 예보를 받아보도록 할게요. 햇살 같은 다음 주에 따뜻한 시작을 저희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의 다음 주 시장 예보 한번 열어봅니다. 항상 고를 외쳐주시는 분인데 이번 멘트는 어떤 건가요? 네, 부담 덜고라고 했습니다. 부담 덜고 고 네. 이제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도 괜찮다 이런 얘기인가요? 뭐 앞서 우리 명성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직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죠. 확인이 된 이후에야 좀 공격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먼저 확인이 우선이겠죠. 그런데 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미국, 이란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2주 동안은 좀 부담이 좀 덜한 우리 시장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큰 틀에서는 저도 뭐 다음 주 시장 좀 긍정적으로 전개될 것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 시장 어땠습니까? 뭐 이런 중동 쪽 이슈 외에는 전혀 악재적인 부분들이 없어요. 뭐 내부적인 자체의 문제는 전혀 없었던 상황이죠.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연히 다 아는 내용들이고 뭐 더불어 본다면은 상장사 이익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도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고 또 국내외 평가기관들의 그 전망치를 본다면은 7,500을 넘어 이제는 8,500까지 제시하는 곳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곧 10,000포인트도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희망을 가져보는데 이렇듯 뭐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은 나쁜 게 없어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한 것은 이 중동발 그런 이슈 때문이었고 이게 얼마나 우리 시장에 크게 작용을 했는지를 뭐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는 대목이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못해도 뭐 견조한 지수 흐름들 다음 주 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아마도 수급 쏠림 현상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뭐 삼성전자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실적 이슈가 있었죠. 뭐 그렇다 보니까는 시장 수급이 모두 삼성에 쏠리는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뭐 시장 수급이 삼성에 쏠리니 삼성이 견조해요. 뭐 삼성이 견조하니 시장도 견조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몇몇 섹터, 특정 종목, 특정 섹터로만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현상들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금 되어 왔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시장이 견조한다 하더라도 이런 수급 쏠림 현상들 특정 몇몇 섹터 종목들로 인해서 지수가 왜곡되는 이런 상황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목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때문에 이를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 뭐 그래도 시장이 다음 주 견조할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섹터 중심주 대표주로 여러분께서 좀 매에 임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전과 같은 시장이라면은 좀 가벼운 종목들 있죠. 급등주, 뭐 테마주, 개별주 뭐 이런 종목들의 탄력이 상당했기 때문에 좀 이제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그쪽 종목들로 우리가 많이 관심을 두고서 매매에 임하고 했습니다만은 근데 요즘 시장은 여러분도 아시죠? 좀 덩치가 있고 뭐라고 할까요? 좀 지수 관련 우량주, 대형주 이들 종목들이 더 잘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섹터에서 여러분께서 매매 팁을 얻어야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뭐 섹터 대표주, 중심주로 여러분께서 매매를 해 나간다면 그래도 시장에서 소외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말씀까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경주마 시장을 또 기대해보면서 그중에서도 달리는 말에 좀 타보자. 대경주, 대표주 위주로 저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예보들 받아봤습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들 정리도 해보면서 저희는 종목 고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잠깐 이 참여 방법들 화면 통해서 만나보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씩 종목들 오픈해보면서 다양한 고민들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립니다. 종목명 혹시 이야기 드릴 수 있을까요?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가져와 주셨군요. 혹시 네. 이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비중이 15%고요. 네. 매수가가 456,285원. 제가 산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20만 원대인데. 그래서 그냥 몇 년 계속 들고 있는데 지금 그냥 손절을 좀 하고 일부를 팔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전부 다를 팔든지 일부를 팔든지. 네, 일단 굉장히 오래 가져온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더욱더 깊어지실 것 같아요. 명성욱 위원님께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굉장히 오래 가져오셨고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거든요. 이 종목 네. 어떻게 끌고 가야 될까요? 일단은 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걱정이 많이 되시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한 45만 원 선이면
한 2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한 2년 전에 사셨고 지금 2년이 지나는 동안 주가는 대략 지금 24만 원대로 지금 많이 밀려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LG생활건강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뭐 화장품을 비롯해서 생활용품 전반 또 음료 사업도 하고 있는데 사실 LG생활건강뿐만 아니라 에스테틱, 그러니까 화장품 전반의 주가들이 달바하고 APR 요것만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나머지는 다 많이 빠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 LG생활건강도 주가가 상당히 지금 많이 빠졌는데 앞으로 이제 K뷰티라든지 또 올리브영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생활용품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긍정적으로 전개될 소지가 상당히 높고요. 2년 이상 보유를 하면서 많이 빠져가지고 좀 힘겨운 모습이지만 이거 지금 팔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전부 다 보유를 계속 하고 있는 게 낫겠다. 네, 그게 뭐 2년 갖고 계셨는데 2년 동안 장기간 조정을 받은 모습이면은 이제 조만간 에스테틱, 그러니까 화장품 부분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APR이 올라가고 지금 나머지 전반도 지금 실적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LG생활건강은 4분기 실적이 작년 4분기 실적이 이제 적자여가지고 약간 고전을 면하지 못하지만 지금 정도면 충분히 반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걸 만약에 팔아서 다른 거 들어간다. 그래도 그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2년 정도 갖고 계셨으면 지금 자리에서는 좀 힘들지만 좀 더 갖고 계시면 한번 반전이 전개될 것이다. 이게 반전이 전개되면 장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본격적 상승이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힘들지만 홀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2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굉장히 길었을 것 같은데 APR이나 달바글로벌 같은 섹터 안에서도 유난히 튀는 종목들이 있어서 더욱더 뭔가 포모 같은 느낌? 왜 내 종목은 이럴까? 이런 고민들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반전 좀 기대해보면서 저희 조금 더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오늘 이 방송 이후에 11시에 또 무료 방송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거기서 이제 좋은 얘기를 해야죠. 좋은 얘기. 예. 어떤 좋은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주가가 3월에 굉장히 변동이 컸고요. 4월에는 이제 안정된, 그러니까 3월에 어려웠던 건 지정학적 리스크잖아요. 근데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모습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정학 리스크가 전개되기 전에는 온통 AI 쪽이거든요. 이제 반도체라든지 또 소프트웨어들. 근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는 좀 여유 있게 보는 투자하고 또 짧게 하는 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단기 투자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 중장기 투자야 뭐 플랜은 다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네, 일단 오늘 방송 이후에 11시에 좀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함께 어떤 식으로 저희는 전략들을 세워봐야 할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이번에는 문자 상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성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TLB라고 하는 종목 올라와 있는데 저희 현대건설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비중이 50%나 돼서. 그리고 최근에 급등했을 때 약간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매수가가 좀 높습니다. 19만 5천 원이요. 근데 이 건설 쪽은 종전에 대한 기대감 가져갈 수 있을 거고 재건축에 있어서도 수혜주로 거론이 많이 되잖아요. 기대감 가질 만한 재료는 많은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끌고 갈까요? 그러게요. 현대건설이 뭐 대표적으로 이제 원전 쪽과 엮여서 뭐 만우가 이런 부분들, 원전 그 미국의 르네상스와 더불어서 만우가의 기대감, 또 환미가 그러니까 협력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많이 올라왔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전쟁과 또 맞물려서 또 재건 쪽으로도 엮여서 또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주가는 쉽게 밀리지는 않을, 그러니까 모멘텀이 확보되어 있는 종목들은 쉽게 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매수하신 가격과 또 비중 이런 거에 따라서도 전략은 좀 달리 되겠는데 일단 매수하신 가격이 지금 19만 거의 5천 원입니다. 네, 바로 차트를 통해 한번 보실게요. 이 종목은 상당히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저 멀리도 안 가고 올해만 놓고 보면은 거의 뭐 7만 원대였던 주가가 저점들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고점도 그만큼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우상향의 추세적인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19만 5천 원대예요. 바로 이 정도라는 것이죠. 거의 고점에 매수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는 우상향의 추세적으로 주가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내내 또 수직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한다라는 것인데,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추세 하단에서는 거의 다 반등 자리들인데 이 반등 자리와 매수하신 가격이 거의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격이 발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격 축소 과정은 필요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매수 비중이 지금 50%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엄청 크죠. 네, 적은 비중이라면은 어차피 지금 좀 더 밀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 16만 원 정도까지는 좀 내려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비중이 적다라면 차라리 기다리셨다가 16만 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비중이 많기 때문에 지금 문의 주신 분 선택에 좀 맡겨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이격 부담이 벌어져 있고 고점 부담이 있어요. 종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일단은 기술적 저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6만 원까지의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정도로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만 16만 원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때 뭐 손절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는 또 매수 자리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하게 우상향할 것 같은데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 한 16만 원까지는 하방을 열어두면서 추가 매수를 할지 아니면 계속 홀딩을 할지 좀 시청자분께서 직접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어서 다음 문자 연결해볼게요. 에코프로 가져와 주셨는데 명성욱 위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꼭 상담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15만 5천 원이 매수가고요. 비중 30%입니다. 근데 이 에코프로 사실 주당 현금 배당도 좀 줄인다라는 정정 공시가 있었어서 배당도 중요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더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좀 아래로 내려온 상황 횡보하고 있는데 이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에코프로는 이제 사실은 이제 금년 초까지만 해도 네. 주가 흐름은 2차 전지 그러니까 소재 관련 이런 종목에서 가장 좀 핫한 기업이었죠. 2차 전지 전반 우리가 보통 이제 전기차 쪽으로 많이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당연하죠. 전기차.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성장성 있는 로봇이라든지 또는 뭐 드론 이런 데도 뭐 다 2차 전지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그 연초에는 가장 핫한 모습. 근데 요새 핫한 모습은 또 뭐예요? LNF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차하면서 전개되는데, 주가가 지금 매수 가격이 15만 5천 원, 그리고 현재 가격은 14만 6천 원대, 그러면 한 8, 9천 원, 요 정도인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뭐 그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선, 지금 뭐 그 배당 관련 이런 여러 가지 이슈와 더불어 약간 좀 눌려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에코프로는 흑자인 상태로 작년에 이제 마무리가 됐거든요. 지금 잘 오르는 LNF는 여러분 보세요. 적자예요. 작년에도 3년 연속 적자입니다. 근데 적자인데도 올라가죠. 물론 이제 LNF는 3분기, 4분기에 흑자로 전환이 됐죠. 1분기, 2분기가 나빠가지고 토탈로는 이제 작년에 적자였지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에코프로는 양극재 대표 기업으로요. 최근에 조정 한 2개월 이상 받는 모습이에요. 차트를 보면은 지금 자리는 좀 주가가 눌려 있죠. 이런 눌려 있는 자리에서는 굳이 팔 필요 없습니다. 또한 에코프로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가 워낙에 지금 어려운 지정학적 리스크로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눌려 있던 모습인데, 에코프로 지금 자리는 개인적으로는 대래 사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15만 5천 원 비중은 30%. 뭐 제 스타일입니다. 한번 사면은 한 20, 30 막 이렇게 사야지 찔끔찔끔 5% 이런 거를 저는 별로 안 권하고 싶지 않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갖고 계시면 19만 원대가 고점인데 고점 충분히 고점까지 전개가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와, 긍정적인 흐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전고인 19만 원대까지 저희는 도전해 볼 수 있다라는 뷰도 함께 받아봤습니다. 저희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볼게요. TLB 이 종목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특히 곡소리가 많이 났던 종목입니다. 김충성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매수가가 59,500원. 그러니까 현재가 대비해서는 일단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편하다고 해야 할까요? 근데 전일에 4만 원대에서 이미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오늘 유무상증자 이야기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고민점이 좀 크다고 합니다. 비중 10%인데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게요. 네. 잘 나가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6%쫙 빠질 만한 아쉬운 이슈가 나왔거든요. 이게 보니까는 예정 발행가가 한 5만 또 그쪽이라서 거의 매수하신 가격 근처에서 지금 또 예상 그 발행가가 가격이 좀 돼 있어요. 아마 그 원칙적으로 보면 그 할인율만큼 또 그만큼 또 빠진다라는 것인데, 근데 그 이후에 또 이제 무상증자를 합니다. 1대1 비중으로 좀 무상증자를 하는데, 그 같은 경우는 또 기준일을 보니까 또 7월 달이에요. 아직 이 여유가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그때까지 가봐야겠습니다만은 뭐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은 그러게요. 이게 좀 이슈에 또 반응하고 이슈에 움직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충격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지금 보니까 59,0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고 지금 이게 수정이 안 돼 있는 그 가격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충분히 수익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 불안하시면 이게 털어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만약에 밀린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유무상 증자까지 기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또 시황이라든지 이런 그 영향들이 좀 있을 수 있고 또 기술적으로도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뭐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7만 원 부근에서는 또 하방 경직성 확보하고 또 어느 정도 다져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수급적인 부분들도 아직 메이저로 하여금 이게 완전히 깨진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러니까는 말씀드렸듯이 유무상 증자 그 시행일이 기준일 등이 아직도 좀 먼 훗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야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고 혹시라도 불안하신다면은 심리적인 부분들 많이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심리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아직 수익권이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그 대응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딱 7만 원 정도 딱 잡고 7만 원 깨뜨리면 그때 좀 비중을 줄이던가 뭐 수익 실현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나의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7만 원이라고 하는 선 새로운 익절 라인으로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만나볼게요. LG CNS 올라와 있습니다. 명성욱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이 매수가가 74,800원. 약간 고민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25%. 근데 LG CNS가 최근에 뭐 AI 시장 전환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너무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이대로 간다면 나의 매수가 대비해서 충분히 익절 구간까지도 올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흐름 가져갈까요? 예, 이 종목의 흐름은 앞으로 좋게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자리라고 보세요? 예, 최근에 이제 낙폭이 좀 심화된 모습을 보이죠. 근데 이제 LG전자는 우리 앵커님이 얘기한 것처럼 AI 쪽 요런 지금 모든 화두가 지금 AI잖아요. 근데 이제 2000년도에 대표적인 성장주 섹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네이버, 카카오 이거는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사업이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AI를 기반으로 한 사업. 그래서 AI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AI 성장이라는 말보단 AI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 인프라가 된 시점입니다. 그 AI에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또 요즘 이제 피지컬 로봇,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다양한 부분.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하는 LG CNS의 전방위적인 부분은 뭐 제조에서부터 휴머노이드까지 모든 부분에 아우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업 내용은 긍정적이고 또 기업은 뭐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뭐 튼튼한 회사죠. 조 단위의 매출 아마 작년에는 6조 이상의 매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5천억이니까 영업이익률 자체는 아직은 좀 부진한 모습이지만 앞으로 성장성은 AI 기반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또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74,800원이면 제가 이 가격에 사신 거예요. 이 수평선. 왜 이렇게 사나요? 이게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면 좋아 보여요. 삼성전자 굉장히 실적도 좋고 좋잖아요. 삼성전자 많이 올라가니까 막 목표치 막 더블로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조정을 받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 LG CNS도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틀림없이 시장에서 좋게 평가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얘기 안 하겠죠. 주가가 많이 밀려있는 시점이니까. 그래서 이런 주가가 투자를 잘하는 사람은 공격적으로 뭐 들어가서 단기로 하는 것도 괜찮지만 투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시청자 여러분들 다 스스로 다 알잖아요. 자기 성적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요행에 투자를 하지 마시고 투자를 잘 안 되는 분들은 반드시 주가가 많이 밀려 있을 때 전저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진입을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산 가격이 74,000원, 한 11,000원 정도 지금 빠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5% 정도? 이 정도 손실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큰 화두는 시장 전체가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이니까 조금 여유 있게 보면은 사신 가격 수준은 좀 시간은 걸려도 충분히 올라올 것이다. 그럼 그때 상황 봐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신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받아봤고요. 특히 AI 그리고 로봇 쪽에 있어서 LG CNS 지켜볼 만한 이슈들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까지도 조금은 고려해볼 만하다. 긍정적인 뷰로 받아봤습니다. 자, 저희 다음 종목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 채팅창에서 올라왔습니다. 언제나 외친다님, 안녕하세요. 이뮨온시아라는 종목 주셨고요. 이 매수가가 9,100원, 비중 10%라고 합니다. 언제 사셨을지 알 것 같아요. 한 3월 말쯤에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사자마자 주가가 계속 빠져서 너무너무 고민이 된다고 합니다. 김충성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 추세 이탈이라고 보고 좀 정리를 해야 할까요? 이뮨온시아요?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9,100원이고 좀 최근에 지금 보니까 역시 또 유상증자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는 3월 초에 매수를 좀 하셨으면 아마 그쯤에 그 관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슈를 좀 확인하고서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정정하면서 애초에 그 예정 발행 가격이 한 7,000원 정도였다가 또 정정이 되면서 또 6,200원 정도로 또 이게 정정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그러니까 거기까지 좀 빠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추가적으로는 좀 하방 압력은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일단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 9,100원 정도를 제가 해놨습니다. 이 선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뭐 단순히 기술적으로 보면은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유상증자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지금 네, 이 정도까지 지금 와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지금 딱 이 가격이에요. 이 저점 라인이 약 6,500원 정도, 6,500원 정도가 지금 저점이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아마 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정 발행 가격이 지금 6,200원 그 내외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밀려봐야 여기서 조금일 것이다. 때문에 이제 올 만큼 왔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올 만큼 왔으면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또 또 질문을 또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유동성이 이제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호가가 충분하고 그 좀 뭐라고 할까 호가가 많이 안 비어 있고 네. 또 시장으로부터 인기가 좀 있어야 그것도 가능한데 거래량적인 부분들을 본다면은 글쎄요 이 거래량으로 인기가 있다라고 하기가 좀 무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때문에 이거는 그냥 추가 매수보다는 뭐 추가 매수할 여력이 있으면 다른 요즘 핫한 종목들 많잖아요. 네. 그런 종목으로 차라리 수익을 내가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거는 올 만큼 왔으니까 기술적 반등이라도 있을 겁니다. 일단 최대한 손실 없는 수준에서 좀 나오는 전략으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맥스 9,000원 정도까지 오면은 땡큐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은 옮겨 심는 전략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민원 처리반에서 상담은 오늘 여기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 진행되니까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월요일 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이 종목으로 떠나보시죠.
네, 저희 한 주 동안 또 받아봤었던 그동안의 다양한 종목들 하나씩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성욱 의원의 종목들 하나씩 일단 열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성광밴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어요. 성광밴드 오늘도 올랐었는데 특히 최고점 42,000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돌파 가능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 다음 주 흐름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성광밴드는 네. 이제 전고점에서 약간 완급 조절이 전개됐는데요. 일단 다음 주는 우리가 성광밴드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가 기대가 되죠. 미국하고 이란하고의 이런 지금 회담 관련 이런 부분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진짜 망치지 않으려면 극한의 상황으로 안 가려면 상담하는 친구들이 좀 약간 좀 완급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제가 이제 약간 염려하는 건 대략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관계거든요. 왜 지금 성광밴드 얘기하면서 그쪽 얘기를 하냐. 그 부분이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은 종목별 섹터도 중요하지만 시장 위험이 거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요번 주 지금 내일하고 모레 중동발 악재는 좀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뭐 LNG라든지 또는 뭐 피팅 관련 대표 기업인 이제 성광밴드 같은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긍정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전고점에서 조정 받았는데 조정 모습 괜찮고요. 오늘 조금 뜨다가 완급 조절 보였고요. 다음 주 고점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다음 주 고점 돌파까지도 저희 한번 시도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긍정적인 이야기로 뷰 받아보고 두 번째 SAMT 여쭤볼게요. 저희 예. 받고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지금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오늘 썼어요. 상방 아직 열려 있는 거잖아요. 다음 주 더 큰 기대감 저희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예. 일단은 뭐 오늘 지금 좋은 주식들이 이제 반도체에서 다양한 섹터에서 나왔죠. 이제 디자인하우스에서도 이제 상한가 나오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SAMT 이런 주식, 요 주식은 이제 신고가.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SAMT를 얘기하면서 일단 실적이 굉장히 뛰어나다. 삼성전자 반도체 유통 관련해서 실적이 아주 빼어난 그런 흐름이고 어려운 장세에서도 주가 흐름이 상당히 안정된 모습. 차트 간단히 보면은 오늘은 이제 11% 상승해서 마무리됐는데 이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참 매수하기 좋은 그런 모습이었고 장은 어렵지만 지금 이런 단기적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 이런 섹터들이 계속 지금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또 말합니다. 주말에 이상한 일만 생기지 않는다라면 요 SAMT는 이제 신고가를 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 정도로는 마음에 안 들죠.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볼 때 요즘 별로 어울리지 않잖아요. 쭉 올라가야죠. 고점이. 그래서 조정받더라도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충분한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받았고요. 마지막 한 종목 넥스틴 하나만 좀 짧게 여쭤볼게요. 일단 목표가를 돌파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가면 될지 조금만 짧게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가져갈까요? 넥스틴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그랬죠. 반도체 앞으로 상당히 성장성 긍정적이잖아요. 반도체 전공제의 가장 기본 웨이퍼에 대한 부분. 여기 이제 웨이퍼 검사 장비 그런 부분의 대표적인 기업이 넥스틴이다 말씀을 드리고 차트를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아까 지금 소개했던 SAMT는 이제 신고가를 내는 공격적 투자가 되고 이거는 이제 여유 있는 투자예요. 바닥에서 들어가서 지금 별로 뜬 것도 없는데 14% 정도 뜬 상황이잖아요. 충분히 매력적인 모습이어서 저 앞에 고점이 10만 원이죠. 저 10만 원 이상 저는 전개될 걸로 판단합니다. 네, 충분히 10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저희는 이제 김충성 의원의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성일 하이텍 만나봅니다. 익절가 다시 한번 도전 받아볼게요. 네, 일단 목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또 저를 아시는 분들은 목표가를 딱 넘으면 찍으면 절반 정리. 네, 맞죠? 남은 물량을 지금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제 중요해요. 차트를 통해 바로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장대양봉을 한번 들어 세웠죠. 윗꼬리가 있습니다만은 이 캔들에서 좀 팁을 얻자고요. 이 중간의 가격이 약 64,000원 정도입니다. 지금 그 위에 있죠? 이 위에서는 보유 전략입니다.
이걸 깨뜨리면 추가적으로 비중을 줄이거나 좀 매도 전략으로 좀 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른다 그러면은 64,000원이 아니라 좀 더 올려버리면 되니까 지금은 뭐라고 할까요? 좀 챙겨놓고 남은 물량은 보유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64,000원 익절가로 잡아놓고 남은 물량은 즐겨보자라고 이야기를 받아봤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까지 이야기를 들어가 볼게요. 20만 원 조금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은 흐름을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차트를 통해 바로 보시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았어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까지도 찍었습니다. 제가 이 봉에서 또 이제 여러분께 팁을 드렸어요. 한 정물량 절반 정도 마디 가격인 16만 5천 원 딱 정해드렸죠. 구간으로 본다면 16만 원, 16만 5천 원 잡으시면 돼요. 이 위에서는 보유. 이미 목표가를 넘었으니까 또 챙겨놓았잖아요. 그러니까 16만 원, 16만 원 5천 원 요 정도 구간 위에서만 남은 물량 보유하자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들이 잘 가서 참 그래도 꽤 좋은 상승들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절반 정리 그리고 나머지 보유 물량으로 저희는 조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종목으로 저희 넘어가 볼게요. 명성욱 위원님의 월요일 종목 유비커스 가져와 주셨는데 예.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요즘에 이제 시장 이슈가 전개되는 게 앞으로 AI 피지컬, 그러니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성장이 상당히 긍정적이고, 지금 유비커스는 그런 부분과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광 케이블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FTTH라고 지금 요 FTTH 솔루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광섬유가 집안까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로드가 걸리지 않고 굉장히 좀 신속하게 전개되는 이런 부분이 강점이다. 또한 이제 정부의 광케이블 확대 정책 이런 걸 고려하면 상당히 매력적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유비커스 차트 보면서 목표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유비커스의 주가는 사실은 상당히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면서 안정된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에 차트상으로 고점이 18,410원인데 이 고점은 충분히 돌파한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20% 수준 2만 원으로 잡고 손절가 14,000원으로 유비커스 다음 주 월요일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광케이블 쪽에서 유비커스 일단 받아봤습니다. 다음 주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김충성 위원의 월요일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래도 움직임 괜찮던데 RFHIC 월요일 종목으로 받아볼게요. 네. 아마 결이 좀 같죠? 네, 비슷하네요. 다 광케이블, 광통신 이쪽이에요. 요즘 핫한 섹터가 광통신, 통신장비, 또 방산 이쪽 아니겠습니까? 네. RFHIC는 다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 종목이야 다 아시는 종목이니까 차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다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이에요. 특별한 거 없으면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추세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고, 목표가는 일단 11만 원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8만 원 우선 설정하고요. 나중에 계속적으로 AS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RFHIC 오늘도 7% 갔는데 확실히 두 위원님께서 이제 광케이블, 광섬유 쪽으로, 광통신 쪽으로 가져와 주신 걸 보면 이제는 하나의 섹터, 테마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저희는 이쪽 섹터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11시에 이어지는 명성욱 위원의 무료 공개 방송 여기서 어떤 이야기 좀 들을 수 있을지 짧게 조금만 더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은 다 고점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싸게 좀 여유 있게 사는 방법. 그리고 이제 지금 장은 일부 섹터는 급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니까 단기적인 투자 이런 것들도 잠시 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 11시부터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가볍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주식민원 처리반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셔서 내려보시면 명성욱 위원 사진 아래에 방송 입장 버튼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함께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종목 처리반 저희 오늘 3부 준비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